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우리가 소형주 퀀트를 할 때는요, 당연히 아무래도 한국 소형주 퀀트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미국이라는 광활한 시작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죠. 아니요, 저는 국내도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저는 딴 나라도 할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소형주들이 한국주보다도 변동성이 훨씬 더 세더라고요. 그거는 위 변동성도 그렇고 아래 변동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한국 소형주보다는 미국 소형주 비중을 조금 더 작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론 그 전 세계가 다 박살난다 하면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한국 소형주, 미국 소형주 다 손잡고 나락에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상황도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보면은 한국 소형주가 강한 구간이 있고 미국 소형주가 강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분산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효과가 톡톡히 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뭐 그거를 딱 집어서 말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는데 그냥 결과론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최근 3개월, 6개월 동안에는 한국 소형주가 엄청 잘 나갔네. 또는 이제 이 6개월 동안에 미국 소형주가 잘 나갔네. 그런 게 딱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 기간이 늘 똑같지는 않더라. 그 잘 나가는 구간들이 확실히 좀 다르더라라는 것이 우리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왜 요 구간에 한국 소형주가 특별히 잘 나갔고 미국은 잘 못 나가고 또 반대로 요때는 왜 미국이 잘 나가고 한국이 잘 못 나갔는지 그 이유는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그냥 움직이는 특성이 있구나. 그럼 그걸 맞춰 투자를 해야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사실 저희는 뭐 NYSE, 뭐 나스닥에 있는 주식들 전부 다 보기는 하는데 근데 솔직히 뭐 어떤 그 주가 지수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요. 그 미국에선 하위 20% 기업들 소형주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차피 내가 아는 기업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 똑같은 팩터들을 씁니다. 그 10개 팩터를 쓰는데요. 한마디로 시가총액 하위 20%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종가, 그리고 가치 팩터 중에서는 per PSR, POR, PGPR 쓰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 팩터는 매출,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성장률 요 4개 팩터를 써가지고 총 10개 팩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11사가 그 우세한 거는 주식시장이면 어디나 공통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국 소형주 같은 경우는 특히 한 12월 15일부터 2월 15일 그때 2달 구간이 꽤 강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3월 중순부터 4월 말이 특출나게 강한데 이때는 미국 소형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7대야. 뭐 한국과 이제 비슷한데 아무래도 그 적자 종목은 다 빼는 게 좋고요. 여기서 적자라는 거는 최근 분기 또는 최근 4분기에 적자를 낸 기업들을 의미를 하고요. 한국에서는 관리 종목을 이제 주로 빼는데 그 미국은 그게 솔직히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도 관리 종목 빼라고 클릭을 해놓기는 하는데 미국에 그 관리 종목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한국도 제가 금융사, 지주사 이런 걸 빼기 때문에 미국도 그냥 루틴하게 같이 뺍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적용하는 필터를 미국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더 미국은 BTP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미국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니네들이 이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면은 팔 때 전체 그 판 금액이 10%를 원천 징수해간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BTP 기업은 절대로 무조건 투자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저도 요번에 미국 소형주를 했는데 한 달 좀 남짓해가지고 380%인가? 그렇게 수익을 낸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도 벌써 까먹었네요, 걔.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 똑같은 구간에 이제 한국 주식 같은 경우 가장 잘 나간 놈이 한 달 동안 20 몇 프로 먹었고 그리고 안 나간 놈이 20, 30% 떨어진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잘 나간 놈이 막 380% 올라와 있고 안 나간 놈은 대신에 50% 빠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돈을 벌었는데 확실한 거는 미국의 소형주의 변동성이 한국보다 훨씬 더 크더라. 그거는 확실히 배웠습니다. 화이팅!
아, 농담이고요. 이게 이제 소형주 퀀트라는 게 이제 10 worst drawdown, 그러니까 이제 안 먹히는 구간이 얼마나 긴가를 보면은 그게 맥시멈 한 1년 반, 2년 이 정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한 전략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게 막 몇 개월 또는 1, 2년까지 안 통할 때가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채권이나 금 같은 것도 좀 하고 오늘 이제 한 것처럼 미국에도 좀 투자를 해보고 해가지고 여러 전략의 분산을 하면은 그 전략 그 수많은 이제 자산군 또는 전략 중에서 한두 개가 안 먹힐 경우에 우리가 그걸 버티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한 개 전략에만 집중하고 고집하지 말아라는 것이 오늘의 레슨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도 굉장히 유익했죠? 네, 동일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